자, 계속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출자금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배당액 577억 원을 받은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화천대유의 관계자인 천화동인 관계사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민간인 7명을 모두 포함하면 배당액은 4,040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는요,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장지구의 부지들을 싼 값에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위에 올린 아파트,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 분양 이익을 또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액수가 무려 4,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에 투자를 해서 얻었던 4,040억 원 이외에 땅을 투자해서 분양 수익으로 얻은 추가 수익이 또 4,500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국내 도시개발 프로젝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높은 고수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지구는 성남의 뜰이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이 더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막대하게 냈는데 그러면 결국 분양 수익을 더 많이 남긴 것 아니냐. 네. 그러면 분양가를 높여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긴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팩트를 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가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때 계약할 때 화천대유가 후순위로 분양 수익을 얻도록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성남시나 금융기관들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가져가고 리스크를 떠안는 조건으로 5개 필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애초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 필지를 분양해서 분양 수익이 남으면 당신들이 가져가라. 네. 대신에 먼저 이익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이 가져간다. 성남시가 제일 큰 지분을 가져가고요. 근데 그걸 이제 분양하면서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분양 수익을 상상 이상으로 지금 남기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4개 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4개 필지 분양한 게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이에요. 그 2천 가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분양 수익이 한 3천억 정도가 났고요. 지난 16일 마지막 한 개 필지를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29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1,000억대 정도 이익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 가구 정도 아파트 분양해서 3천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290가구 정도를 분양을 해서 1,000억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이익을 고스란히 화천대유 쪽이나 그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요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도하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분양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히든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땅값이나 부동산 값의 변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크다라는 설명도 지금 해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성남의 다른 지역의 개발 계획의 계약서 내용에는 이렇게 민간과 같이 개발했을 때 초과 이익이 많이 나올 때는 그거를 도시개발공사가 환수를 하는 조건들이 다 있는데, 유난히 이 대장동 사업에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조건을 싹 다 뺀 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게 초과 이익을 이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그 초과 수익을 났을 때 그게 혹시 어떤 정치적인 스폰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들이 보는 가장 큰 의혹인 거거든요. 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도 지금 이렇게 세게 강공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네. 거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네.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겠습니다. 그걸로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디테일한 네. 거는 얘기하면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돈의 행방을
쫓는 것이 이 수사의 지금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요. 이런 말을 줄곧 해왔습니다. 어떤 말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은 명백합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모든 위험 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 손해가 나도 본인들이 부담한다.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도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해명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이 천화동인 그리고 그 가운데 4호와 5호 소유주들이요. 이미 대장동 개발지구가 개발되기 전인 2009년에 이미 대장동의 토지를 30% 이상 사놓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개발이 됐다면 이 민간 사업자들도 민간 투자자들도 위험은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사업만 진행된 경우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시행 사업이라는 건 변호사들 사이에서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 장시간 플랜으로 진행되다가 돌발 변수가 생기면 네. 한마디로 엎어지면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2005년부터 대장동 개발이 LH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한 업체들은 좀 수익이 날 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준비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C7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여기서 토지 소유권자들을 설득해서 한 3분의 1 이상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토지 개발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최소 3분의 2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넘게까지는 확보가 됐고 이제 60몇 %까지는 확보가 네. 되면 이제 개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면 없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과거 시점을 지금 판단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핵심 요지고 그 네. 개발 대상 부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허가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라든가 특히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유물 같은 게 그렇죠. 발견될 큰 변수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소유주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알박기나 이런 것들로 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 것 상대적으로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아니면 없었던 겁니까? 강제 수용을 100%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거의 없었던 강제 거나 수용 다릅니다. 되더라도 문화재가 발견된 문제가 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한 일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수많은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2010년 6월에 LH가 공공개발을 이제 철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 아니면 아하. 이 민간 개발업자가 이미 30% 넘게 확보를 했으니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네. 되지 않나 합니다. 네, 앞서 그 화천대유가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느냐, 네. 이걸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전 오늘 이제 모든 보도를 통틀어서 네. 이 보도를 제일 흥미 있게 지켜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천화동인 4호, 5호가 네. 2009년 11월, 12월 대장지구의 32%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보다 한 달 전에 네. 그러니까 2009년 10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가서 왜 LH공사 같은 곳이 민간이 개발할 영역을 그 개발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네, 그때 이런 막았었죠.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영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국감장에서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LH공사 사장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공영에서 민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게 비리나 이런 의혹 때문에 엎어지고 다시 또 LH가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영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그 다음에 2009년 11월, 12월에 가서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네. 32% 정도의 땅을 사고 난 다음에 2010년 경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공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네. 이미 다 사들이고 난 다음에 이 공영 못 갑니다. 이렇게 버텨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민영하고 공영하고 같이 개발하는 형식을 띄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거 의문을 풀어주는 게 바로 지금 이 기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버텨서 그랬다 하더라도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도 그렇고 지금 성남시장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을 좀 이 레토릭에 손해 비용 얘기만 계속해요. 네.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다 대고 위험 부담을 하는 거였다. 손해가 나는 걸 부담하는 거였다. 근데 이 사업은요. 손해가 나는 그런 하이리스크 사업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날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성남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네. 취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안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공무원들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게 묵살됐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얘기 뒷부분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 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이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또 위례 사업단지에서도 60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속한 이 일명 대장동 팀이라고 묶여지는 이 몇몇 인물들, 경기도 개발지구 전반에 손을 뻗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자금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 사업,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그리고 보통주 2억 5천만 원 투자로 60배 넘는 수익을 올린 위례 신도시 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진행 중인 안양의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에도 참여 의향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주요 단지 개발에는 빠지지 않고 이 바로 대장동 팀이 다 손을 댔거나 대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팀의 참여 의향서를 냈던 이 대장동 팀이 냈던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까지는 아는데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도 이것도 규모가 1조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 토건사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민관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네.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이 박달 스마트밸리는 원래 그 군 탄약대대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탄약대대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주거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사업 규모는 1조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대장동 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천화동의 4호라고 불리는 남모 변호사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이름만 바꿔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 투자 의향서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안양시에서 이거 일단 취소. 예. 그 공모 절차 취소하겠다 아하.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누가 관련돼 있다 안 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공영하고 민영하고 같이 들어가는 뭔가 돈이 될 만한 곳에 가서 미리 땅을 사두거나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개발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평론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민간 사업자 그거를 바르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희 변호사가 반쪽만 얘기하면서 단정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반론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리스크를 안고 그게 정말 수익을 낼지 안 낼지는 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낼 게 확실하다. 네. 이건 어찌 보면 사업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 네네. 전제를 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를 두고 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좀 양쪽의 얘기를 공히 네. 좀 균형감 있게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